지금 제가 책 한 권을 들고 있습니다. 하류지향이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하류지향. 이 책은 일본 작가가 쓴 책입니다. 우치다 타츠루라고 일본의 대학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부제목이 참 충격적이네요. 배움을 흥정하는 아이들, 일에서 도피하는 청년들, 성장 거부 세대에 대한 사회학적 통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책은 저희가 찾은 책이 아니라 이 책이 장서영 코치에게 찾아온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워낙 독서를 많이 하는 회사다 보니까 일주일에 구매하는 책들이 많게는 10권, 한 달에 한 30권에서 40권의 책을 구매하고 그 책들을 리뷰하고 서로 공부하고 그렇게 합니다. 공부와 일에서 도피하는 세대를 말하다 또는 배움, 소음을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 이렇게 돼 있네요. 실제로 이 교수님이 일본에서 이 이야기, 아이들이 배움을 흥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자리를 거부하고 있다. 일하기 싫어하는 청년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 얘기를 한 건 2003년도였습니다. 우리나라에 2013년도에 번역돼서 들어왔죠.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10번째 번역서가 출판됐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2025년을 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20년 전에 이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됐었는데 지금 작가는 서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일본에서 이렇게 문제가 됐었던 이 사회 현상이 자기가 볼 때는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작가가 서문에 썼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20대 일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은 청년의 비율을 따졌을 때 전 세계 4위입니다. OECD 국가 안에서도 4위라는 얘기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소위 말해서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을 빼고라도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또 이런 나라들을 다 합쳐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 4위다. 20대 청년들이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가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아이들이 교육을 소비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교육 소비자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한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본 교수가 쓴 책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뉘앙스가 조금 편안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도 좀 있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다르니까. 그러나 전 아주 핵심적인 이 책이 관통하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공부를 흥정하는 아이들, 왜 배움을 아이들은 흥정할까요? 왜 학교 안 가? 학교 가면 10만 원 줘. 나 학교 안 가려고. 학교 갔다 오면 게임 2시간 하게 해줘. 엄마, 나 오늘 게임 못 하겠지? 나 내일 학교 안 가. 왜 자기의 배움을 두고 자기 인생을 걸고 아이들은 흥정을 할까요? 본인들이 교육을 소비하는 소비자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배움은 사실은 뭔가 인생의 가치나 또는 자기 자신을 탐구해가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이들은 본인들 스스로 교육 소비자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원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아이들은 학원 선생님에게 우리 엄마가 돈을 줬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또 그런 이유로 해서 아이들이 학원을 정리할 때 학원을 그만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학원을 끊는다고 얘기를 하죠. 이런 모든 교육적인 어떤 시스템들이 돈을 주고 사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공교육으로까지 옮겨져서 나는 교육을 소비하는 주체이고 내가 배울 게 없다고 판단이 되면 난 이 소비를 안 해도 되는 거란 생각을 아이들이 하죠. 아이들이 배움을 흥정하게 된 이 큰 이유는 사실은 이 배움을 놓고 흥정했던 부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배움으로 내몰면서 부모들이 했던 흥정은 공부 열심히 해. 조금만 참아. 좋은 대학 나와서 직장 잘 잡으려면 너 이거 참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죠. 아이들의 배움을 놓고 아이들이 배우면서 겪어야 되는 심리적인 고통 따위도 다 무시한 채로 아이들의 장래와 미래를 걸고 부모들은 흥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으로 아이들이 이제 본인들의 인생을 걸고 부모와 배움을 흥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배움을 흥정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대학을 보냈는데 이제 이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 아이들은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공부했는데 이 정도의 연봉으로는 일할 수 없지.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실제로 공무원 임금을 몇 프로 올린다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다시 공시생들이 늘었다는 게 바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소비, 돈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나 이 월급 받고 일 안 해. 차라리 알바하는 게 낫지. 이러면서 아이들은 정규직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로 그저 생계를 유지하면서 부모랑 같이 사는 삶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지구적인 문제라고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한민국은 지금 전 지구적인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 속에 몰려 있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이 사회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기 전에 저는 이 배움을 흥정했던 부모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준비되어지고 일하지 않아도 뭔가 해결해주는 부모들이 그렇게 있는 지금 이 세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모들이 달라지지 않고는 이 배움을 흥정하는 아이들, 또 일자리를 도피하는 청년들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하시지만 30대 희끼꼬머리일지도 모르는 아이를 두고 저에게 상담 오셨던 어머님이 나는 그렇게 안 한다고, 나는 애 방문 앞에다가 먹을 거 안 갖다 준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상담하는 과정에서 시인하셨습니다. 아, 나 결국은 다 해주고 있었군요. 나도 모르게 내 아이를 무능한 아이로 만들고 있는 게 부모님들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즘 부쩍 제 사무실에 대학을 중퇴한 아이들 케이스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3주 동안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고대 다니다 그만뒀습니다. 연대 다니다 그만뒀습니다. 이것도 아주 흔한 거고요. 서울 시내 모 대학 다니다가 그만뒀습니다. 사이버 보안학과 졸업만 하면 취직은 문제가 없었는데 아이가 2학년 다니더니 나 학과 적성 안 맞아 이러고 그만뒀습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 지금 중퇴하고 희끼꼬머리로 방 안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지금 한 7케이스, 8케이스가 지금 다녀가시기도 했고 상담에 합류하신 케이스도 있고 지금 대기 중인 케이스도 있습니다. 일에서 도피하는 청년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데 대학생 자퇴도 아마 이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의 흥정에 밀려서 공부 열심히 했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부모가 흥정한 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절망하는 겁니다. 부모가 흥정한 대로 흥정해줬고 내가 부모에 맞춰서 공부해줬는데 이제 대학에 와보니 난 진짜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네. 난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이 공부를 내가 왜 해야 되지? 그 고민. 중고등학교 때 끝났어야 되는 이 고민이 대학 때 시작되었고 이제 대학생들의 자퇴가 줄을 잇는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어머님들께 다시 역으로 질문을 던져드립니다. 하류 지향을 읽어보십시오. 어차피 우리의 삶이 상류가 될 수 없다면, 중산층 이상이 될 수 없다면 부동산 투기로, 부동산 붐으로 5억짜리 아파트 샀는데 10억이 된 그런 부모 밑에서 큰 자녀들이 나는 도저히 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없다는 절망감을 끌어안고 차라리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없다면 그저 그런 인생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이 아이들을 어쩌시겠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의 등교 거부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자기 인생을 걸고 스스로 하류의 인생을 지향하고 가는 이 아이들 어쩌시겠습니까? 제가 부모님들께 던진 질문입니다.